이커머스 전쟁의 진짜 승자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배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배송 하나로 조용히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요즘 이커머스 시장 보면 다들 쿠팡 천하라고 하잖아요. 게임은 이미 끝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회사는요, 쿠팡을 제외한 모든 판매자들에게 비밀 병기를 쥐어주면서 이 판에 뒤흔들고 있는 곳, 바로 CJ 대한통운입니다. 그럼 그 비밀 병기가 대체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메일온에 이건 단순히 배송이 좀 빨라졌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쿠팡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로켓 배송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적인 카드라고 봐야죠. 메일온의 서비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제 동네의 작은 쇼핑몰 사장님도 쿠팡처럼 주치를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CJ 대한통운이 그 모든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자들은 배송 속도 걱정 없이 오로지 상품 그 자체로만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운동장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 벌써부터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세요. 2025년 3분기 물동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늘었고요. 4분기에도 5%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게 그냥 시장이 커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쟁사들의 물량을 쭉쭉 뺏어오면서 시장 점유율, MS를 확실하게 늘리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CJ 대한통운의 전략입니다. 보통 같으면 이럴 때 가격을 슬쩍 올릴 법도 한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더 키우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 뷰티, 온갖 분야의 새로운 회사들이 CJ랑 해야겠다 하면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인 전략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돈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CJ 대한통운의 진짜 핵심 가치, 바로 계약물류, CL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CL 사업, 이게 좀 생소하시죠? 투자자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택배는 B2C잖아요. CL은 B2B, 즉 기업을 상대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배달해 주는 걸 넘어서 한 기업의 물류 시스템 전체를 A부터 Z까지 다 맡아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창고, 재고, 운송, 말 그대로 그 회사의 물류 파트를 통째로 아웃소싱하는 거죠.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CL 사업은요, 한번 불이 붙으면 멈출 수 없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자동화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가가 줄고 생산성이 확 올라가죠? 이걸로 경쟁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새로운 고객들이 막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번 돈으로 뭘 할까요? 맞습니다. 다시 기술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이 톱니바퀴가 계속해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수익 모델도 기가 막히게 똑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고객사 물류비에 마진 얼마 붙여서 받는 좀 단순한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 쉐어라는 모델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 CJ가 기술 혁신으로 고객사 물류비를 100억 아껴줬다. 그럼 그 아낀 돈의 일부를 CJ가 성과급처럼 나눠 갖는 겁니다. 고객은 비용 줄여서 좋고 CJ는 기술 개발하는 족족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니까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자, 국내 사업이 이렇게 탄탄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눈을 해외로 한번 돌려볼까요? CJ 대한통운이 새로운 리더를 영입하면서 글로벌 전략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전략의 키워드는 딱 하나, 선택과 집중입니다. 엑스피더덜스라는 글로벌 물류 공영 출신 전문가를 대표로 딱 앉혔고요. 예전처럼 여기저기 찔러보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인도를 핵심 공략 국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죠.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현재 2~3% 수준에 불과한 글로벌 사업의 자기자본이익률, ROE를 확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도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인수한 인도 현지 1등 운송회사가 다스리거든요. 이 회사를 상장, 즉 IPO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 돈을 외부로 빼내는 게 아니라 다시 인도 현지 탄코 사업에 고스란히 재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돈 끌어올 필요 없이 현지에서 알아서 크는 자체 성장 모델을 만들어버린 거죠. 아니, 국내에서도 공격적이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도대체 이 자신감의 근원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경쟁사들이 절대로 단기간에는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 많은 분들이 CJ 대한통운이랑 쿠팡을 비교하시는데 사실 둘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선수입니다. CJ는요, 전국의 수많은 판매자들 물건을 한 곳, 즉 허브에 모았다가 쫙 뿌리는 허브앤스포크 방식. 이걸 삼자물류, 3PL이라고 해요. 반면에 쿠팡은 자기네 물건을 지역 창고에 쌓아놨다가 근처 고객에게 바로 쏘는 일자물류, 1PL 모델이죠. 즉 쿠팡이 만약 CJ처럼 여러 판매자들 물건을 배송해 주려면 지금 있는 시스템 다 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CJ만한 인프라를 새로 깔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 숫자 99%,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CJ 대한통운 택배 분류 작업의 자동화율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99% 대신 해준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인건비가 아무리 올라도 경쟁사들보다 타격이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 만든 방어막이죠. 이 말 그냥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거의 팩트에 가깝다고 봐야죠. 수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이 기술적 해자, 즉 성벽은요, 돈만 있다고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CJ 대한통운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싹 모아서 앞으로의 전망과 핵심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에 CJ 대한통운이 투자하겠다고 밝힌 돈이 무려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돈 어디에 쓸까요? 대부분이 고객사들을 위한 센터를 더 짓고 아까 말씀드린 핵심 국가, 미국과 인도에 인프라를 까는데 집중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죠. 특히 CL 사업의 성장 계획은 정말 명확합니다. 올해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고요. 내년에는 2세대 생산성 혁신, 그러니까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익률을 더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더 멀리 보면 2030년까지 국내 CL 시장의 30%를 차지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택배 사업. 매일온해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가고 있다. 둘째, CL 사업. 이제는 명실상부한 고수익 성장 엔진이다. 셋째, 핵심 경쟁력. 경쟁사가 절대 못 따라오는 자동화 기술이라는 넘사벽이 있다. 이걸 다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네, 이 CL 사업의 엄청난 성장 가치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즉 저평가된 구간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 CJ 대한통운. 과연 시장은 언제쯤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